원희룡 지사는 2014년부터 이 제주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죠. 재선 제주도지사입니다. 또 제1야당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에도 올라 있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주도가 늘 태풍의 길목이어서 올해 이제 태풍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제주도의 피해가 큰 것 같아요. 네. 예. 연이어서 세 차례 태풍이 왔는데요. 예. 정전 등 시설 피해, 또 농경지나 양식장, 이런 피해들이 있습니다. 우선 시설 복구는 거의 마쳤고요. 네. 이제 피해를 조사해서, 지원이나 보상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아쉬운 점이 재해보험,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예. 양식장 재해보험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확대돼야 앞으로 태풍이 오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태풍도 자주 올라오고 점점 강해지고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제도적인 보완이 또 필요하겠네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을 좀 넓혀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태풍 오고 코로나 때문에 진짜 제주도에서도 연일 비상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재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특히 코로나가 1월 달부터 시작돼가지고 현재 이제 7개월, 8개월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도민들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방역에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만은 예. 수도권발 코로나가 전파될 때마다 제주도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이 피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제주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청정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가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BBS 불교방송이 이 제주 지방사를 이제 개국을 했고 벌써 2주년이 됐습니다. 오늘이 딱 2주년 되는 날인데요. 덕담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이 정확히 2주년이죠. 게다가 윤도 신임 사장님이 취임을 하는 날이기도 해서 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게다가 그동안에는 한라산 북쪽에 제주시권에만 주로 송출이 됐는데 네. 이제 서귀포 지국도 8월에 개국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한라산 남쪽에서도 이제 불교 방송의 소리를 네. 도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도 제주도의 화합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 불자들이 많은 역할도 해주시고 불교 방송도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예. 앞으로 더욱더 코로나에서 평온하고 안전한 그리고 화합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불교 방송이 서귀포까지 들린다고 하는 것도 또 알고 계셨네요. 8월에 예, 우리 지역에서는 기쁜 예. 소식이죠. 예. 제주도 분들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더 하면 제가 이제 오늘 기사를 봐도 조간신문에도 실려 있는데요. 좀 이 코로나와 증상이 비슷한 게 이제 독감이잖아요. 이제 네. 가을 겨울에 이제 독감이 많이 오는데 예방접종 범위를 많이 늘리긴 했습니다만 무료 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이 무료 예방접종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몰랐는데 제주도는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9월 7일부터 예. 이제 독감 접종이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부 지원으로 무료 접종 대상을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과 코로나가 초기 증상이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발열이나 기침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예. 코로나도 확산되고 또 코로나 방역 체계가 감당을 못해서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호흡기나 발열 증상 환자를 줄여야 저희가 코로나에 집중해서 우리 방역 체계를 가동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제주도는 진작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전도민 무료 접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또 결단을 하시게 됐나요? 예, 지난번에 우리 5월달 연휴 때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사실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를 전국적으로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당시 전문가들의 건의가 이 호흡기나 발열 환자들을 클리닉도 구분을 해야 된다. 일반 의원에 이 호흡기 환자들이 섞이게 되면 코로나 전염될 뿐만 아니라 병원들이 모두 봉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감당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병원도 분리를 하고 또 가을철 독감을 줄여야 된다.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 제주도지사로서 특별 행정명령을 내렸죠. 네. 전도민 무료 접종을 해라. 그랬더니 이게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미리 확보돼 있어야 돼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 참 민주당에서도 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러 가지 발빠른 정책을 많이 피면서 또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 야당 소속의 또 원희룡 제주지사께서도 굉장히 앞서 나가는 이 코로나 대응 전략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정부에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전도민 무료 독감 접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의 출입자들 그리고 제주도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동선을 저희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예. 이런 면에서 제주도를 코로나에서 안전한 가장 모범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지역 감염이 제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주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날인데요. 아무래도 자타 공인하는 도지사님께서는 야권의 또 잠재 대선 후보시기도 하니까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얼마 전에 대선 후보는 당내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입장을 밝히면서 한간에 여러 추측을 낳고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예, 우선 우리 수권 정당으로서 당연한 원칙이라고 보고요. 예. 현재 주자가 누구냐, 있냐, 없냐, 밖에 있냐, 안에 있냐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야당이 지금 국민의 외면을 받아가지고 내리 사연패를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면서 이 자체 혁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 우선 당이 혁신을 제대로 하는 것, 국민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게 우선 가장 시급한 거고요. 예. 그 바탕 위에 이제 주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주자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무대를 만들어서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야죠. 예. 지금 어차피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처럼 독보적인 주자가 미리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은 없는 게 이미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또 경쟁의 결과 팀플레이로서 저희들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역시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나가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당내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뽑힌 후보를 중심으로 아주 팀 플레이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당내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면 안철수 대표와도 그 경쟁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입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당연하겠죠. 예. 저희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과거의 야당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넘어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그것의 진정성과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막대한 책임이 우리 김종인 위원장과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에게 있겠습니다마는 당의 근본적인 혁신을 전제로 해서 네. 앞으로
이 정권 교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게 저희들의 책임이죠. 함께 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제 합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예. 앞으로의 과정에 달린 문제겠습니다만은 우선 국민의힘이 제대로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당으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예.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시고 나서 이 지지율이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지난 광복절 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고요. 이런 과정에서 좀 이 극우 보수 세력과는 좀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당내에 많이 있잖아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8.15 전후로 해서 예. 정부가 뭐 여행이나 이 쿠폰을 발행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네. 사실은 방역이 느슨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침 8.15 그 직후에 도심 집회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가 확산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 결과 거리두기 2.5로 가면서 지금 PC방이나 음식점, 카페 등 자영업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방역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책임 내지는 비난을 덤터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빌미를 주고 이런 데 휘말려 들면 예. 그동안에 애써 혁신 노력을 해온 게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요. 지난 8.15 때도 아쉬웠던 게 일부 당직자들도 뭐 개인 자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랄까 두둔하는 듯한 이런 자체를 일부 보였고요. 그런 게 참석하신 분도 빌미가 있었고, 됐죠. 예. 예,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표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고 자영업자들의 지금 영업 제한이라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의 코로나 방역과 민생에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될 입장이 바로 보수이고 국민의 힘인 거죠. 이걸 방해하면서 또 그걸 방조하고 이 정부에 대한 그 반대 세력이니까 이것을 한편으로 두둔하고 즐기는 듯한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천절 집회도 이제 마찬가지 입장이시겠네요. 예, 이미 불러 통고를 내렸겠지만은 네. 정말 자제를 하고 코로나를 빨리 진정시켜 놓고 그래서 그때 집회를 하더라도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아들 의혹이 굉장히 쟁점화됐고요. 야당의 공세가 이제 거센데 이 문제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추미애 장관이 집권당 대표 시절에 예. 아들의 이제 부대 배치서부터 휴가 또 뭐 지금 소소한 많은 것들에서 정말 엄마 찬스, 집권당 대표 찬스를 쓴 게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혹도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을 되고 있고 이미 조국 사태 때처럼 그것을 부인하고 관계없다라고 그냥 선을 긋는 것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사태로 넘어가고 있는 거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선을 긋고 말하자면 뭐 시중의 말로 손절을 해야 될 텐데 예. 이 결단을 안 내리고 자기 편은 끝까지 그냥 끌어안는다라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제2의 조국 사태가 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님이 또 정치인이시고요. 여러 가지 또 생각을 많이 여쭤봤는데 또 결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 제주 BBS가 오늘 개국 2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였습니다.